지혜술은 평화교육에 대한 성견지경을 가지고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평화적인 소명을 살아내시고 또 평화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평화교육가이신 강순호 교수님을 모셔서 지혜숨을 불어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 강순호 교수님 모시고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정의로운 통합, 정의로운 공존을 향한 북아일랜드 분단국보 평화교육입니다. 강순호 교수님 모셔서 평화의 숨을 불어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사람 세워놓고 소개하는 건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 이하나 목사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 있지 않고 되게 싸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실은 교수가 학교 밖에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은 또 어떻게 보면 교수의 역할이 학교 안에서 가르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또 뭐 연구하고 하는 일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학교 안팎을 아우르면서 이런 자기 연구한 결과를 좀 사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교수가 사회활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북아일랜드 왜 북아일랜드를 우리가 뭐 때문에 해야 돼?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로운 통합, 왜냐면 이제 북아일랜드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통합, 공존, 통일, 우리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지금 북아일랜드가 분단국가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마 지금 모르고 북아일랜드가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저기 독립된 나라야? 아니면 아일랜드의 북쪽이야? 이런 실제적으로 우리는 분단사회하면 우리만 분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다. 자꾸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단국가 유일한 거 아니에요? 자, 북아일랜드도 분단사회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또 방문해서 조사해서 쓴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도 분단사회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역사를 거쳐서 굉장히 내전에서 피비나는 전쟁을 겪고 분단사회에서 서로 지금 적대적인 체제를 유지하고서 살고 있는 이런 분단국가가 우리 말고도 지금 있다. 그럼 그 분단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지금 이런 사례를 갖고서 같이 얘기하면서 한국의 통일 문제 방향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맨날 영국이나 분단되지도 않은 나라 사례 갖고 얘기해야 거의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자 여기가 아일랜드 한번 나중에 순교에 간다고 하면 제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왜냐면 요즘에 아일랜드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는 편이에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봅니다. 이게 자이언트 코스웨이를 북아일랜드하고 딱 치면 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벽이죠, 그죠? 벽이고 이쪽과 이쪽이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이게 분단사회의 상징입니다. 이게 우리는 휴전선 DMZ지만 얘네들은 이런 식의 지역사회에 너무나 서로 갈등하고 서로 투척하면서 싸우고 이러니까 몇 시 이후에는 단문을 닫아. 그래서 서로 왕래를 피하는 이걸 뭐라냐면 Peace Wall이란다. 평화의 벽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98년이어서 이것이 더 이상 문은 닫히지 않지만 이것을 그냥 지금 40몇 개 중에서 8개인가 요게만 지금 남겨놓고 이거를 하나의 역사적 유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관광을 와요. 그러니까 분단의 장벽이 이제는 역사적 관광 자원화 되어 있는 것. 여전히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 분단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서로 평화 조약을 맺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 했던 것이 나름대로의 뭐가 되냐 관광 자원이 되고 있다. 우리 오늘 선생님들하고 세 개 제가 첫 번째가 분단국가인 아일랜드에서 만약에 98년에 평화협정을 했거든요. 평화협정을 했을 시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되는 것이 뭘 것 같아요? 자, 분단되었다가 분단 상태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폭력으로 문제 해결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주변 국가도 합의해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만약에 내가 평화협정에 체결했던 당사자라면 뭐부터 느꼈어? 만약에 뭐 하나 꽂은다 하면 뭐 영토? 뭐부터? 평화 조약에 넣어야 되잖아. 이 법상. 뭐, 응? 전쟁 중지. 응? 응. 이게 일단 폭력 중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뭐든 폭력 중식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무기 반환해야 될 거 아니야. 양쪽이 지금 막 무기 얘네들이 파라밀리 IRA 아시죠? IRA라는 거 들어본 거 같지? 이게 아이리쉬 리퍼블리칸 아니거든요. 아일랜드 공화국이라는 거. 옛날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는 여기가 독립전쟁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안에서의 내부 갈등이 있을 때의 민병대다. 그러니까 민병대들이 막 수능을 갖고 있으면서 막 서로 총질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뭐예요? 민병대에 무기 반환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협정에서 기본적으로 평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것도 있어. 뭐 어쨌든 지금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을 타협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무조건 통합하고 공정이라는 말만 하면 되냐. 자, 우리 같이 얘기해. 자, 학생들 우리 대화합시다 하고 선생님한테 떠들어. 자, 이게 대화예요? 대화하자고는 하지만 내용은 뭐라? 설득이지. 강요지. 자, 통합해. 자, 장애인 통합. 자, 장애인 들어오세요. 그리고 너 저쪽 가서 앉아있어. 그 장애인은 아무 얘기도 안 시켜. 이거 통합이야. 응.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합이나 공존하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무슨 원칙? 정의 원칙이 있어요. 너도 하고 너도 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 너도 한마디 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 원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강자 중심의 통합 정책을 하면 정의가 빠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 하나 한 거. 세 번째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평화 교육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자라고 얘기하는데 믿어요? 교육이 이렇게 힘이 있어? 응. 자, 교육이 교육 맨날 시켜놔야 뭐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야. 네, 교육이 힘이 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하면 소련에 굉장히 나는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레닌이에요. 그 사람의 인간적 삶이 너무 나는 마음에 들어. 그리고 그 부인인 크룹스카야가 나 너무 마음에 들어. 그 두 부부의 삶이. 레닌은 혁명가예요. 크룹스카야는 교육자야. 그래서 크룹스카야는 야학을 하고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레닌은 기본 전략가예요. 그런데는 부인이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레닌이 뭐라고 비난하는 거냐면 교육 실컷 해봐 세상 바꿀 수 있는 얘기. 이런 얘기를 크룹스카야가 토로한 얘기가 있어요. 자, 분명히 교육은 한계가 있다. 결국 교육이 평화를 이루는 평화 교육을 잘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교육자로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누가 하려면 혹시 포인터 있으세요? 없어요? 자, 포인트 없으면 그냥 이게 이대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영국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여기가 일본이에요. 영국하고 일본하고 아니 아일랜드하고 한국하고는 진짜 일친소가 있는 거 많아요. 그래서 제 책이 북아일랜드 통합학교 기행. 이 책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은 조금 사서 읽어보세요. 나 이 책 얘기 잘 안 하는데, 왜냐면 그 책이 일본말로 번역이 됐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북아일랜드 통합학교 기행을 썼을 때, 그때 제가 거기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일본하고 한국. 자, 이 대만에서 한국까지 1시간 반밖에 안 걸린 배로. 아일랜드하고 영국이거든요. 여기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여기 벨파스트까지 오면 1시간 반 배 타고. 저 가봤어요, 배 타고. 가장 가까운 나라로부터 식민지를 당한 국가예요. 자, 우리도
신은 어차피 신인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다 신인지를 당했으면 차라리 뻔때나 나지. 이게 동네 깡패한테 신인지를 당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 쓸모가 하나도 없는 일, 신문적 유산이라고 해봤자 쓸모가 별로 없는 일. 누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건 굉장히 잘못 얘기하면 제가 내가 이게 영국이나 프랑스 식민지 당하는 게 좋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마 이 정도는 예측하실 수 있는 일이라요. 예. 여기도 하필이면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데서 식민지를 했으면 상관했는데 너무나 가까운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로 넘어와서 한 건데 더군다나 여기는 유럽이라는 데는 워낙 이게 그냥 왕족끼리 뭐 결혼 농사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워낙 교류도 많았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에 굉장히 많은 엘리트가 이미 영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았었던 이 상황 속에서 1901년에 아일랜드가 국제 정치에서 잘못 편을 든 거야. 어디 편을 들었냐? 스페인 편을 들었는데 스페인하고 영국 전쟁에서 스페인이 졌어. 그러면서 여기가 완전히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 넘어왔는데 그때 그 영국의 여왕이 누구였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대외 정책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이후에 완전히 그냥 식민지가 이제 완전히 노골적으로 아이들은 식민지가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우리는 영국, 일본의 식민지가 어쨌든 뭐 형식적으로 36년이라고 쳐요. 36년이지만 여기는 식민지가 1601년부터니까 300년 이상 350년 식민지래. 자, 그 과정에서 영국에서 이쪽으로 오니까 영국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으로 배를 타고 영국 안에서 땅이 없는 사람들, 또 귀족 중에서 신대륙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다 아일랜드로 넘어가서 여기서 거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쪽 남쪽은 농경지가 많아. 이쪽은 사막지대가 많아, 이쪽이. 그러니까 이 사막지대를 중심으로 더군다나 1800년대는 뭐가 많아졌어요?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니까 공장이 많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이쪽이 막 도로도 나오고 막 이런 게 위쪽으로는 완전히 영국식의 새로운 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고 나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는 이제 막 독립운동을 이제 해서 독립운동의 주요 부대가 IRA예요. 그러니까 영국 이제 아일랜드 독립을 IRA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뭐 하니까 영국은 너무나 괘씸한 거야. 이놈들 1차 세계대전을 하게 되면 세계전쟁을 하고 있는데 독립전쟁을 해. 그래서 영국이 그 독립전쟁 하면서 완전히 깡들이 다 그냥 무너뜨려서 아일랜드가 졌단 말이에요. 졌는데 어쨌든 아일랜드 당시 막 윌슨의 뭐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캐나다도 또 문제가 있어서 캐나다하고 아일랜드를 영국의 여왕 그때 당시 여왕은 또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이었으니까 영국의 저기에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이게 보호국으로 자율권을 준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캐나다는 저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영국 특히 이제 이쪽에 간 사람들이 먼 사람들이 많냐 스코틀랜드보다 아일랜드가 더 살기가 좀 날씨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자들이 이쪽으로 계속 넘어가서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아일랜드고요. 여기가 노덜아일랜드라고 되어 있죠. 이 북쪽의 아일랜드 쪽은 인구가 아일랜드 쪽 사람보다 영국에서 이주해온 신교도들 비율이 훨씬 높아. 그러니까 초기 이때 이제 21년에 처음으로 독립시켜준다 하니까 이쪽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신교도들이. 우리는 독립을 안 한다. 여기가 영국인데 무슨 독립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독립을 반대를 하고 하니까 영국의 당시 뭐 정치운동 누구지 뭐냐면 영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북쪽에
6개의 카운티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이거를 독립을 시킨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안에서.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고 비슷해.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 거기 지금 산 지가 그냥 몇백 년, 몇천 년 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놈들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니까 니들 다 나가라. 옛날 조상대대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 무슨 소리냐? 우리 조상대대로 여기 살아온 땅인데 이 사람들도 300년 이상 조상대대로 우리가 여기 와서 이걸 다 일구고 도로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여기가 우리 땅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못 나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일랜드 IRA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나 6개 카운티를 제외하고 독립하자라고 하는 연합주의파하고 절대 안 된다. 북아일랜드 통합에서 아일랜드의 완전 통일 이것을 하는 쪽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혹시 보리밭의 군원 그 영국 영화 이 켄너치 감독의 그게 형제가 아이하게 같이 하다가 두 사람이 나눠지면서 결국은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영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전을 한 1년 동안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죽게 하는 살육상은 내전의 피해가 훨씬 큽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여기는 결과적으로 이 연합주의자들이 이기고 결국에는 분단된 채 아일랜드는 이제 독립하고 이제 몇 가지 이제 프로세스를 하지만 결국은 이게 49년에 이제 완전히 아일랜드는 리퍼블릭 오브 아일랜드가 되고 노던 아일랜드는 이제 파트 오브 UK 영국의 이제 일부가 되는 것으로 종결되면서 결국 이 안에서 내전이 이제 계속 이게 내전이라기보다는 각종 분쟁이 그게 이제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나서 한 30년 동안 거의 내전에 맞먹을 만큼 사람들이 죽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북아일랜드 상황이라고 이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이 북아일랜드를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좀 북아일랜드 아시겠죠, 그죠? 어떤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살았나. 자, 일단 어떻게 문제냐? 남북이 나눠져 있어요. 자, 남북이 나눠지고 법적으로는 어쨌든 UK의 일부입니다. 브리튼이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브리튼은 알겠죠. 근데 영어로 약자는 영국은 UK라고 쓰고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USA 또는 US라고 지금 쓰는 거고 그래서 UK의 일부이나 실은 본토부터는 또 걔네들은 또 아일랜드라고 또 무시당해. 근데 아무튼 북아일랜드 내부가 이 아일랜드는 전체적으로 캐톨릭이 한 90%니까 거기는 이쪽이고 이 북아일랜드 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에서 온 개신교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개신교들 입장에서는 묻지마 UK야. 내가 이쪽 아일랜드 이쪽에 살지만 여기는 자기가 우리 영국 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사람들이 한 60, 70%였었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또 종교적으로 뭐냐면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아일랜드. 그러니까 결국은 캐톨릭 내셔널리스트라고 해요. 이게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유니오니스트. 유니오니스트는 뭐냐면 유니온 투 UK예요. 그 다음에 나는 아이리시 내셔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이 캐톨릭 민족주의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 연방주의자 이 형태로 지금 나누는 상태로 엄청 갈등을 내부에서 지역사회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학교도 캐톨릭 사람들은 캐톨릭 학교를 다녀요. 개신교 학생들은 개신교 학교를 다녀요. 자, 축구를 하더라도 카톨릭 애들은 아이리시 경기골을 해. 얘네들은 영국식 축구를 해. 노래를 해도 얘네들은 아일랜드 노래를 해. 얘네들은 영국 노래를 해. 자, 이름만 하더라도 얘는 오코너. 얘네들은 밥, 로버트.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얘가 아일랜드인지 영국인지 다 달라. 이건 전부 다 상징주의야. 그러니까
제가 아일랜드를 갔을 때 94년에 처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집마다 태극기를 다 달고 있어. 거기 가면 딱 아일랜드 국기가 쫙 있는 데가 있고 이쪽 가면 영국 국기가 쫙 있어. 북아일랜드 국기는 없죠. 그냥 국가가 아니니까 영국이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로 어떤 지역 이름을 얘기할 때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런던데리라는 이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광주 비슷한 거야. 거기에 몇 년지 72년에 첫 번째로 블라드송 레이라는 거야. 사람이 예수 중에서 17명이 죽은 데가 런던데리. 런던데리인데 브리티시 애들은 거기를 다 런던데리라고 해. 근데 아일랜드 쪽은 여긴 데리야. 얘기를 하다가 내가 데리라고 하면 한쪽이 상하게. 그리고 어딘데 내가 데리라고 하면 왜 런던 데리를 데리라고 하냐면 저야 외국인인데 왜 이래 근데 분위기가 이 정도의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디바이디드 심볼리즘이다. 모든 것이 상징화되어 있는 의뢰이 상징화되는 것이 굉장히 있다. 그 다음에 양쪽이 전부 다 혐오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재수 없으면 폭탄 터뜨리고 재수 없으면 그냥 죽이고 치고 패싸움 일어나고 이러한 지역 내의 크고 작은 분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특히 68년에 거의 민권운동이 일어나면서 98년에 평화협정이 일어날 때까지 30년을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트러블스라고 한다. 분쟁기라고 얘기를 한다. 이 분쟁기, 그러니까 이 68년이 특히 전 세계적으로 민권운동이 막 일어나던 시기란 말이에요. 이게 유럽에서도 이게 그 시민 민권 학생운동이 막 대거 일어나고 하다못해 일본 같은 데도 이게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한국만 해도 68년 이후에 엄청 이런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68 학생운동이 또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북아일랜드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사람답게 살겠다. 그래서 그때는 단순히 저기 했던 부분이 아니라 카톨릭 차별이 엄청 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공공 부분에도 캐톨릭은 금지되고 교육도 차별돼 있고 이랬던 것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민권운동으로서 우리도 같은 대접을 해달라고 하는 운동으로 시작했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되면 19년부터 22년 사이에 이게 영국 아일랜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1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IRA가 그냥 화살을 영국에다 돌려서 하니까 영국이 그 조그만 아일랜드 쪽 사람들 우리나라 독립운동 비슷한 거지. 이제 그래서 해가지고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일단 21년에 영국이 이걸 제압을 했지만 그 부담이 엄청 크죠. 부담이 크니까 어쨌든 얘네들을 하고 또 영국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그냥 그게 자율적인 독립국가로 해주는 게 영국의 신사주의에 맞나. 왜냐면 여기가 이쪽에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쪽 아프리카하고는 다르잖아. 같은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요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기했지만 바로 22년부터 23년 사이에 내전이라 이때 하면서 6개 지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개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통일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여기서. 난리가 나는 거. 지금 여기에서 이 사이에 죽은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이게 750명의 이 사람들밖에 안 죽었어. 근데 1년 동안에 이 내전에서 죽은 사람이 30명이야. 그러니까 영국하고 아일랜드 쪽 IRA가 싸울 때는 거꾸로 얼마 안 죽었는데 자기네 내전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750명에 400명이면 한 5배 이상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싸우면
이게 친구끼리 싸움, 수도 중간에 이게 무슨 뭐 차를 적과의 싸움은 서로 협상이 날 수 있는데 이게 친구끼리는 갈 때까지 가야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고 결국은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49년 리퍼블릭 아일랜드 선법이 이게 통과될 때까지 굉장히 갈등이 심한 형태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냐 분단이 된지 끝납니다. 49년도 완전히 종료되고 이제 그 이후에 여기 트라블스라는 말 쓰죠. 저 앞에 이게 분쟁기 동안에 죽은 사람들에서 저 하얀 게 민간인이거든요. 자 인간실에서 결국은요 군인보다 뭐가 많아요? 민간인 피해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 파란 거 뭐 이게 그다음에 이제 파란 거는 주로 이제 영국의 경찰. 그러니까 영국 경찰이 엄청 공격을 당한 거예요. 양쪽에다. 그러니까 걔네들 죽은 것도 저기 하고. 그다음에 파라밀리터리라고 해가지고 민병대가 이 초록색은 저기고 초록색은 이제 초록색은 주로 IRA 쪽이고. 그리고 이쪽이 그 빨간색이 이쪽에 그 영국 이 로얄리스트 쪽이라고 할거네. 로얄리스트라는 게 영국 여왕에게 충성을 한다는. 근데 어쨌든 이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민병대가 기본적으로 중심돼서 싸우는데 자기네들은 무장을 했으니까 들주고 무장을 안 한 비무장한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서 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평화운동을 한 거예요. 이거 결국은 니들이 죽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일반 시민들이 너무 많이 주고 이 피해가 너무 크고 앞으로 어떻게까지 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그 이후에 98년에 이게 됩니다. 대체로 수기만 하도 일반적으로 40%가 캐톨릭 내셔널리스트라고 얘기하고 50% 정도가 이제 유니언리스트, 로얄리스트 이 말써 영국 이런 거 해서 얘네들은 이게 뭐야? 아일랜드 국기. 저쪽은 영국 국기를 항상 상징적 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국기가 지역에 있는 지역은 저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면 이거 상상인데요? 이 문재기 시기에 어른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어른들이 이게 아이들을 저렇게 무장을 시켜서 하는 거고 애들이 이제 데모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아무리 촛불 시위도 어른들이 기본이잖아. 어른들이 기본이고 어른들이 그냥 애기들 손잡고 조금 오는 거 정도지 기본은 돼야 돼. 여기는 막 애기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이거 앞에서 치는 건데서 이게 뭐냐 피스토프 하라. 더 이상 우리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 하라. 이 애들 이게 지금 영국 군인들 근데 이걸 아이들을 이게 자기 상태. 아이들도 여기는 영국의 일부로 남기를 원한다. 자 이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아이들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북아일랜드 가면요, 벨파스나 데니나 이런 데 가면 벽이 엄청난 벽화가 많아요. 왜냐하면 벽화를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라디오나 이런 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접근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벽에다가 자기네 의사 표시를 하는 이런 이제 벽화를 이제 많이 하죠.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 벽화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자, prepare for peace. 자, 평화를 준비하려면 뭘 각오해라? 전쟁 불사. 이게 이제 기본이다. 양쪽이 다. 이 평화를, 전쟁을 뭐 때문에 원하는 거냐? 양쪽이 힘을 받는 거고, 이 힘은 결국 전쟁에서 맞출 수 있으면 전쟁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 이게 한참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냐?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Peace cannot be kept by force입니다. 이게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직 뭐로 한다? Understanding. 이해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상황이 이제 가면서 이제 평화 협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98년에 토니 블레어 영국하고 아일랜드 수상사. 왜냐면 북아일랜드는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니 블레어하고 아일랜드 수상 사이에 상호 협정이 이루어지고 어글먼트가 이제 국민투표를 하는 거예요. 레퍼런덤에 이제 국민투표를 해서 다 합의하자. 이 98년 투표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할 때는 북아일랜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랑 같이 해야 됐어. 아일랜드 공항. 그래서 남과 북이 다 통일을 희망할 때 지역별로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절대 다수가 통일을 희망할 때 논의를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쪽 아일랜드에서 90%가 통일을 원한다 하더라도 북아일랜드에서 이게 다수가 통일을 원하는 것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다 통일을 원하는, 이제 그게 98년 헌법에 98년 조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 98년 조약에 굉장히 긴 조약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개만 한번 보면 두 번째 조약은 과거의 비극은 이제 그냥 이제 깊고 매우 후회스러운 고통을 유산으로 안고 있다. 비극이라는 게 분쟁의 그게 우리는 사망자와 부상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희생자 관점이 전권입니다. 이 논의 자체가. 하지만 우리는 화해, 관용, 상호 신뢰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고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고 옹호하는데 확고하게 전념하는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그들을 잘 기릴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정의 기반의 이게 화해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리는 서로의 지속적이고 똑같이 정당한 정치적 영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상호 인정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민주적이고 합의된 제도적 틀 안에서 화해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모든 현실적인 방법으로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확정된 방법으로 신원성취로서 한다. 그러니까 이 평화적 방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 그리고 화합의 정신으로 남북 아일랜드입니다. 남쪽과 이쪽 북쪽의 아일랜드 모든 주민들이 이것을 협정을 승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협정이 양쪽의 다수의 의견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13번째 부분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 가정의 문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통합교육과 주거 혼합 믹스 하우징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믹스 하우징하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티브 에듀케이션 부분이다. 이게 주거가 완전히 분리됐어. 그러니까 캐톨릭은 캐톨릭 사람들끼리만 살고 이쪽 민주주의가 서로 양쪽에서. 그래서 아까 묻힌 거야. 평화에 다 묻힌 거야.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돼? 서로 합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거주지 혼합이라고 하는 정책을 하자. 근데 살면서 무서워서 들어가 살기가 쉽지가 않지.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실은 양쪽 교회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지금 나눠지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티드 에듀케이션, 이제 제가 쓴 책이 이제 통합교육인데 인테그레이티드 에듀케이션 기본적으로 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역이 갈라지니까 학교가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캐톨릭 지역에는 캐톨릭 학교가 있고 개신교 지역에서는 개신교 학교가 있으니까 서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서로를 악마화하는 이런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운동을 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 이 교육을 하고. 그래서 통합교육을 하자. 그래서 제3의 장소에다가 통합학교를 만들어서 50%는 캐톨릭 학생이 50%는 개신교 학생이 여기 와서 함께 부딪히더라도 갈등을 하더라도 함께 하자는 이 통합교육 운동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통합교육 운동을 하냐? 자, 지역이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자, 이거는 이런 부분을 하는데 캐톨릭 학생들이 학교가 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빨간색이 캐톨릭 학생들은 거의 90% 이상이 캐톨릭 학교를 다니고 개신교 학생의 학생들은 90%가 파란색하고 녹색이 다녀.
그러니까 학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개신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카톨릭 친구가 없고 캐톨릭 아이들은 이쪽 아이들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문화를 모르니까 서로 뭐가 문제가 생기면 다 저쪽 편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요구하는 이제 통합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이해 교육을 한다, 통합 교육을 한다, 공유 교육을 한다, 이런 식의 논의들이 이제 막 이제 하나의 평화 교육 운동으로 이제 학부모 중심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지역사회에서도 좀 교육 프로그램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EU가 만들어졌잖아. 94년부터 EU가 되니까 아일랜드도 EU에 들어갔고 영국도 EU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아일랜드 문제를 영국이냐 아일랜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유로피안 시티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것을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고 EU 자체가 유럽에서 제일 복잡한 곳 중에 하나가 북아일랜드니까 북아일랜드의 피스 프로젝트 이게 또 1, 2, 3, 4 이게 특히 이 피스 프로젝트 4는 완전히 평화돼요. 이 프로그램.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지원을 해주고 특히 이제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 아이들하고 이제 접경 지역의 청년들이 뭔가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크레드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는데 커뮤니티는 이게 결국 지역사회 이제 하는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지역사회라는 것은 지역 공동체라는 것은 캐톨릭 공동체, 개신교 공동체 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커뮤니티라고 하고 그다음에 결국 평등과 다양성 이 부분을 제일 통합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아일랜드 시민이냐 영국 시민이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럽 시민이고 세계 시민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글로벌 앤 로컬 시티즌십 문제 교육을 하는데 이게 실은 굉장히 영국에서 많이 발달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혹시 여러분들 글로컬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응? 글로컬이라고 하는 게 글로벌 플러스 로컬을 합해서 이제 글로컬이면서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한 부분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얘기해서 영국은 완전히 교육 정책 자체가 이제 글로컬이야. 근데 이런 걸 하는 거 영국은 하는 짓들이 뭔가 지금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서 들어가 있는 몇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나이가 쓰는 부분 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인권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평등과 사회적인 민주주의와 적극적 참여. 자, 이 부분은 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한 유네스코 교육과 거의 대동소이한 유효한 개념입니다. 한국은요, 박근혜 대통령 때 아주 야심찬 인성교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인성교육진흥법에 뭐 민주주의가 한다고 했는데 뭐에 기초해서 하냐 효와 정직과 매너 막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이거 조금 개념하고는 이게 너무 다르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글로벌 에듀케이션에서는 이게 내셔널 아이덴티티 나는 아이리시냐 나는 브리티시냐라고 하는 내셔널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죠. 그래서 하나의 혼종적 정체성. 나는 영국 시민이면서 유럽 시민이고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좀 뭔가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인 거고 종파적 이런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이것도 좀 다중적 정체성으로 갈 것이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희생자 중심으로 적용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정치가 중심으로 하면요 더 수단화가 돼요. 왜냐면 정책이니까 이런 뭐 희생자 기각해야지. 그러고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희생자 중심으로 얘기했어야 실은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오랜 동안의 고통 속에서 희생당한 가족과 희생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의 천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 한국에서 나눠져야 한국도 굉장히 혐오 사회죠.
근데 우리는 뭘로 나눠? 우리 젠더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여자의 성차별 그리고 젠더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파 이게 우리도 기독교 안에서의 종파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 간의 활동도 실은 기독교 이슬람 이건 별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실은 이거는 기독교 독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적으로 한국의 불교의 뭐라고 하나 이게 포용성 이것들 때문에 종교전의 갈등이 우리가 심하게 안 일어난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불교가 티베트 불교나 아니면 이 신로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나의 또 전투화된 이런 불교라고 한다면 지금 아마 우리도 불교 기독교의 이것도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런 종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 기독교가 그 선물이었어. 아니 지금 이 기독교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학교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이게 왜냐면 아이들에서 능력 차별주의라는 거 굉장히 얘기하는 게 얘네들은 11세 시험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11세 시험이 뭐냐? 우리는 중학교는 무시험 입학이잖아. 영국이 제일 먼저 이게 무시험 입학을 제일 먼저는 아니면 영국이 68년부터 했단 말이야. 제일 먼저는 이제 미국이고. 그런데 그것을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는데 특히 아일랜드는 제일 늦게까지 11세 시험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별 이걸 그래서 하니까 영국이 웨일즈 있고 잉글랜드 있고 스코틀랜드 있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이 지역을 나눠져 있는데 이 4개의 지역을 이게 성적하면요 제일 성적이 좋은 게 어디예요? 북아일랜드. 왜? 이걸 유지하기 때문에 시험제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험 애들 연락이 족쳐서 하면 그 학교가 성적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딜레마잖아 시험은. 애를 참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데 그럼 이것들이 공부를 안 해. 근데 저희도 우리 딸내미도 공부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냥 거의 방치시켰더니. 근데 이런 경우에 부모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근데 실은 공부 안 해도 나중에 집 살들 다 찾아가던데 그냥 부모가 애들 있는 데를 족친다는 거예요. 여기도 영국에서도 제일 성적이 좋은 데가 아일랜드. 그 북아일랜드에 귀족들 자제들이 북아일랜드 사회밖에 많이 나. 그래서 이제 이런 능력차별, 그다음에 장애차별이 굉장히 심하고 노인차별이 에이지들 그다음에 계층들 이게 사회적인 계층으로는 북아일랜드가 재밌어요. 벨파스트 같은데 동서남북이 있으면 남쪽은 부자들이 살아. 북쪽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 서쪽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 동쪽은 조금 중산층들이 살아. 쫙 계급별로 나눠져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저기를 하면 안 해요. 제가 서울서 살면 저는 어떡하나 지금 과천에 살게 되는데 과천에 제가 87년부터 과천에 살았거든요. 과천에 그때 87년 살 때는 되게 쌌어요. 지금 앞에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둘 다 버스비 안 되고 다니는 회사차가 다니고 학교차가 다니는 데가 딱 과천에 지나가서 우리가 무리해서 과천에다가 조그만 아파트를 사서 시작을 했는데 눈뜨는 가격이 아파트가 오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사람들이 과천서 한다면 왜 이렇게 부자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지역별로 그렇잖아.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나 이게 그러니까 이 실은 이게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한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참 이런 문제. 우리나라는 여기 없는 것 중 인종차별주의 이거 지금 굉장히 심해요. 여기 지금 아일랜드 장난 아니에요. 북아일랜드. 얘네들이 유럽에서 남자들이 엄청 많이 왔잖아. 폴란드, 헝가리 이쪽 남자들이 많이 와. 걔네 다 종교적으로 뭐예요? 가톨릭. 가톨릭인 건 없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은 개신교가 적어요. 지금 하면 아마 통일하자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는 여기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있죠? 거기다 우리나라는 또 뭐까지 있어요?
이념 갈등이 보통은 해요. 우리는 걔네는 빨갱이 이런 말 안 써. 근데 우리는 꺾으면 빨갱이야. 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실은 이념적 분단의 벽을 어떻게 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게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치아픈 것 중에 하나가 브렉시트야. 영국에서 이게 사고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얘네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EU가 되면서 EU 시민, 유럽 시민이 이렇게 했는데 영국이 진해 문제로 빠져나가려고 브렉시트라는 악수를 썼는데 이것이 국민들이 딱 부질러서 통과를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브렉시트 하니까 아까 아일랜드 가잖아요. 이게 저기 있잖아. 아일랜드하고 이게 있잖아.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 사이에 이게 국경이 있는데 지금은 똑같은 EU여서 EU 안에서의 관세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평화협정 전까지만 해도 제가 94년에 갔을 때 이걸 넘는데 군인들이 와서 전부 다 패스포트 이거 검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도 못해. 그랬는데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졌는데 지금 다시 브렉시트를 하면 영국은 비EU국가, 아일랜드는 EU국가야. 그러면 EU에서 EU 국가에서 비EU 국가를 가려면 관세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트럼프가 끝난 얘기랑 관세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관세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국경이 어떻게 해? 다시 쳐지는 거야. 이게 하드보더라는 걸 쓰는 거야. 여기서 다시 국경을 해놓으면 얘네들은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 그냥 맨날 대모하는 거예요. 여기가 저기가 저 북아일랜드 국회가 의회거든요. 의회 앞에서 맨날 대모하면서 이거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브렉시트 또 찬성하는 또 영국 사람들이 또 있는 영국계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채 이게 굉장히 핫 이슈였다가 지금 이렇게 쑥 들어가니까 뭐 때문에 쑥 들어갔어요? 2021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유럽이 지금 완전히 전쟁에 쑥 빠졌어요. 그냥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유럽입니다. 유럽이 자기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은 현재 인구가 많이 지금 차이가 있어요. 이 위에 보라색이 저기거든요. 이게 캐톨릭 인구예요. 근데 캐톨릭 인구는 이게 줄었다가 좀 올라가고 요 나머지가 전부 다 저기거든요. 그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뭐냐면 아일랜드 장로회, 응? 그다음에 그 아일랜드 교회 성공회, 감리교, 그다음에 그리스도교 뭐 이런 것들이 다 개신교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줬는데 이 프로테스탄트의 40이니까 60%가 그 프로테스탄트 무종교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82년에. 근데 무종교 이제 가는 없고 이제 이것이 있고 더군다나 이 캐톨릭은 줄어들고 나니까 21년 이번 때는 거의 어느 정도였냐면 30대 70 정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거 투표가 됐나. 그러니까 21년 그 다음에 49년만 해도 이때만 해도 캐톨릭이 한 2%그 다음에 이 개신교가 거의 한 그 70% 육박했으니까 너 영국에 일부 남을래 안 남을래? 압도적인 다수가 영국의 인구를 남는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무정부가 엄청 늘었어. 나는 이제는 지교고 개신교 뭐거나 이제 종교적 얘기 안 하려 하는 파가 지금 17.4%. 그러니까 17.4%고 반면에 캐톨릭은 엄청 늘었어.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주민들이 다 캐톨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리고 사실 캐톨릭은 이게 낙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인사가 많아요. 난 캐톨릭이 어쨌든 이게 많아. 개신교는 엄청 줄어. 그러니까 70대 30. 지금 현재는 개신교가 적어요. 그래서 실은 통일을 하려면 접히긴 접해요. 그리고 브렉시트 문제도 있고. 근데 문제는 통일이 최선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사람들이 합의가 안 되겠어요. 양비한테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인구비만
저기 좋아지면 당연히 통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이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사회이와 존중, 갈등 해결 교육, 뭐 이런 그다음에 정의 기반 교육, 이뭐 유네스코나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평생 교육에서 지역이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걸 지역이 바꿔야 되고,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야? 미디어.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 혐오를 조장하고 하니까 이제 미디어가 그러니까 결국 학교, 지역, 미디어가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심적이라고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관련해서 상황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부분이 저는 시민주의자인 거. 양쪽이 다. 자, 영국으로부터 아이들은 한 300년 이상 시민주의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은 영국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거예요. 근데 나 언어. 아일랜드 못 써요? 아일랜드가 있어요? 있긴 있어. 자, 여러분 제임스 조이스 아일랜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예이츠, 이니스프리 호도 엄청 멋있는 시 썼죠. 그다음 오스카 와일드. 아일랜드가 난 세계적인 시인이고 다. 그다음에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거 쓴 사람들 전부 다 아일랜드 쪽 사람들거든요. 이 사람들 언어 아일랜드로 쓴 거예요? 영어로 썼어? 다 영어로 썼어. 이 사람들 아일랜드가 못해.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지난 300년간 300년 이상 영국의 식민지를 당하면서 언어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아일랜드가 굉장히 부자야. 영국보다 더 GDP가 높아. 우리하고 영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해. 우리도 지금 일본하고 1인수도 더 높아요. 우리가. 그 일본 애들 가면 다 지난번에 갔는데 일본 애들이 한국이 지네보다 다 더 잘 산다고 생각해. 그 실제적으로 사는 모양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얘네들은 이미 아일랜드는 지금 거의 탑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민지 유지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일랜드 자체가 분단의 이것을 안고 싶어 하지를 않아. 시민들이. 이미 이제는 그냥 뭔가가 제3의 길이 있지 않을까. 내 택시를 타는데 택시기사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가슴으로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머리로는 아니라고 싶어. 제사가 택시기사예요. 그냥 우리가 통일이라는 게 지금 머리와 가슴이 지금 따로 노는 시점. 어떡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우리 똑같은 문제야. 지금 한국도 한국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남북 문제가 옛날 통일 모형으로는 우리도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는 지금 북한이 너무 헛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굉장히 깊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현실적으로 그 생각을 해. 이것도 마찬가지. 아일랜드가 너무 컸어요. 영국이 하기. 그러니까 지금은 영국이 북아일랜드를 유지하기가 허덕허덕한데 아일랜드가 안 가져가. 거꾸로 지금 내가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되고, 그러면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이 영국 시민들이, 북아일랜드 사는 영국 시민들이 우리 버리면 너 죽어, 이거 지금 이게 영국을 붙잡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이게 통일 절대 이념, 아일랜드로의 통일, IRA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고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아일랜드와의 통일이 과연 꿈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아일랜드에서 그러니까 민족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젊은이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살아있는 개념으로 있느냐 하는 게 지금 아일랜드에서도 지금 의문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아.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이게 민족주의라는 게 젊은이들이나 그다음에 실제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살아있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 남북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우리 경제 성장 얼마나 했어. 그때 IMF 다 극복했잖아. 응? 그리고 막 세계가 막 우리한테 엄청 왔잖아. 이게 남북이 해서 전쟁의 위협이 없으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인데 전쟁 위협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위험한, 그러니까 여러분 같아도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맨날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에 돈 투자하겠냐고. 돈 있으면. 투자 안 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화와 안정이 경제적 번영과 같이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역사에서 경험을 한 경험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1998년 전에는 북아일랜드가요, GNP가 거의 돼서 그때만 해도 뭐냐면 유럽의 제3세계라고 했어. 북아일랜드가. 제가 2003년에 북아일랜드를 갔는데, 내가 알았지만 똑같은 나이대요. 제가 거의 북아일랜드를 3년에 한 번꼴로 갔거든요. 이제 계속 그쪽 조사를 했었으니까. 세상에 99년에 갔다가 2003년인가에 갔는데 그 사이에 자동차가 옛날에는 다 그냥 매연 나오는 차들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매연 나오는 차 하나도 없어. 지금 이게 대리석 같은 것도 다 벗겨갖고 뻥긋뻥긋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서 택시를 타는데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미 이 사람들이 이 평화가 주는 거 그러면서 나에게 막 자랑하는 거야. 이 벨파스트가 얼마나 안정적인 도시인지 이제는 밤에도 걸어 다닐 수 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게 밤에도 못 걸어 다닌다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외국 가면 밤에도 걸어 다니면 안 돼. 무서워서. 그런데 북아일랜드 가니까 이제는 우리도 밤에 걸어 다닐 수 있다. 밤에 펍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평화와 안정이라는 게 인간의 삶의 조건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을 잃어버린 성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저는 이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북아일랜드는 교육이 바꾸는 것이 엄청 크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쯤 정리하는 자 제가 처음에 3개 질문했잖아요. 예. 만약에 평화협정 제일 우선적으로 했던 게 뭐냐? 자 우리 선생님 여기서는 잘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또 이게 무기 반환, 이 폭력 문제하는 거. 자 영토 문제. 우리 헌법도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도 우리 땅인 거 아시죠? 완전 또라이야. 우리 91년에 지금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을 했는데 저기잖아. 그리고 북한도 주권국가, 우리도 주권국가잖아. 대한민국도 외교 수교를 한 180개 국가 하고 있어요. 북한도 외교 수교를 157개국 이상 하고 있어. 북한이 그게 고립된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했을 때 실은 영토 규정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도 원래는 리퍼블릭 오브 아일랜드에서 북아일랜드도 아일랜드의 일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98년 평화협정 때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을 민족적 정체성만 하고 영토는 아닌 걸로 뺐어.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안 됐어. 우리는 이게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있는 모든 영토, 도서지역까지 포함한 모든 데를 우리 영토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안 그래. 북한은 확실히 지들 영토 좋아하고 이게 북조선 미국으로 딱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해서 북한 우리 땅이다. 저 불법으로 정부하고 있는 세력이고 불법 세력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영토 조항도 있고 국적 문제는 우리는 어차피 딱 나고 있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중국적이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중국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영국과 아일랜드 국적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제 출신이 저희 프랑스어하고 이렇게 하면 프랑스어하고 이렇게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사람들한테 이중국적을 하고 있어서 혼종적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급진적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는 워낙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족 자손, 이게 단일민족 자손, 이게 워낙 강해서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공동의 가치, 우리가 뭘 같이 추구할 것이냐, 주거 문제, 교육 문제, 화폐. 북아일랜드는 파운드 씁니다. 영국 파운드. 아일랜드는 유로 씁니다. 조금 고통하는데 돈을 못 써. 이쪽에. 그래서 화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양쪽이 있으면 이런 거 하는데 협정시 그걸 또 우리도 만약에 남북이 지금 이제 평화협정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하면 거기에서 넣어야 될 부분이 어떤 건가, 종전에 대한 것을 평화협정으로 나누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실은 이제 이런 부분도 나는 시민사회단체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교육에서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을 적대화하는 교육을 어떻게 공존하는 교육으로 바꿀 것이냐라고. 그다음에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존하고 통합 뭐예요? 공존, 통합, 통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참 애매하나? 자, 분단국복이 통일이야? 아니면 공존이야? 아니면 통합이야? 요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잠시만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분단이 되었는가? 방향이 공존인가? 자, 공존이라고 한다면 남북 공존이라고 하면 남체제, 북체제 같이 인정하면서 상호. 자, 이 공존했을 때 어떻게 정의의 기반을 상호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이게 상호 이해와 통합, 교류 이런 부분을 하면 뭔가가 한 커뮤니티에 서로 엉켜 있는 것을 우리가 통합이라고 얘기한다. 통일도 마찬가지 하나로 체제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제일 쉬운 건 공존이에요. 그냥 니네도 우리 거 상호 인정하는 게 공존인 부분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존은 하나만 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 용어 자체가. 그러나 어쨌든 이게 너도 인정 나도 인정이야. 너의 정체성도 인정 나도 정체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공존이고,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 그래서 신통합학교에 있을 때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평등과 참여와 이런 원칙을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정의 기반, 소셜 저스티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동안 사회에서 있었던 이 캐톨릭에 대한 참여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어떻게 하면 균등하게 주느냐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정의 기반의 이 통합과 이게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교육의 힘. 자, 분명히 교육은요, 영향을 받아요. 사회적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사회의 영향대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교육은 분명히 사회의 종속적 변수이긴 하지만 교육 자체가 독립적 변수로 한다.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해방적 힘도 갖고 있는 게 교육이다. 이걸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힘이냐? 시민의 힘이다. 그러니까 요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인정을 안 하고 교육은 결국 뭐냐면 힘진 놈들이 국정교과서 내를 누르면 교육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희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국정교과서로 유시 때 얼마나 때려 눌렀어도 대학만 가면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회가 주는 해방의 교육 힘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지성이 갖고 있는 해방적 힘을 교육을 통해서 믿고 신뢰하고 이것을 더 개발하는 것, 저는 이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평화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장려하는 거지 자꾸 교육정책에서 평화교육이라는 교과를 넣느냐 마느냐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이제 이만큼 여러분들하고 아이들도 이 분야 엄청 많이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충청도에서 이런 얘기 참여하거나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가질 때 기념병, 오늘이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일병을 2개씩 가져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2개씩 가져가셔서 맛있게 생일빵 드시고, 오늘 아무튼 장시간 같이 공부하고 지혜를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9월 둘째 주에 또 뵙기를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